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다시 살아난 관세 불시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공포스럽게 떠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베센트 장관이 중간에 협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U발 50% 관세에는 조금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관세라는 발톱을 다시금 꺼내들었던 트럼프 대통령. 이날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장중 대비했을 때에는 낙폭이 그래도 상당 부분 만회가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0.7%의 하락, 이날로 4거래일 연속의 하락이었지만요. 5,800포인트 선은 그래도 지켜내면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유럽과의 협상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당장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의 50% 관세 부과를 시사했는데요. 이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You said the negotiations are going nowhere. Where are the kind of they're points just where very slow moving. I've been saying to everybody, they've treated us very badly over the years. It was formed in order to hurt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ve done that.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On Apple, you said this morning that if they don't make their iPhones in the U.S., you're going to hit them with a 25% tariff. Right. Do you have the power to tariff one single company? And why would you No, want to it'll hurt be an more. American company in that way?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It'll come out. I think we have that appropriately done by the end of June. So if they make that product. Now, again, when they build their plant here, there's no tariff. 최근 잠잠해지나 싶었던 관세 갈등을 다시금 자극한 겁니다. 그러자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1.7%까지 낙폭을 벌리기도 했죠. 하지만 낙폭 축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50% 관세 언급은 EU의 느린 협상 속도에 대응하기 위할 뿐이다. 즉, 협상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최근 시장이 민감한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주목해 봐야겠는데 이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 트럼프의 EU 관세 발언이 나오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한 흐름이 되겠죠. 하지만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 낙폭이 축소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SLR이라고 해서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여름쯤에 완화해주겠다라고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비율을 낮춰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해놔야 되는 일종의 비상금 같은 것이죠. 그것을 덜 비축해도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이고요. 이는 금리 하락, 진정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날 국채금리 하락에는 이러한 기대감까지도 자리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의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SLR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은행주들은 보합 정도의 움직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낙폭을 주도했던 것은 M7 빅테크 주들이었습니다. 빅테크 주들이 포진된 3대장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특히 관세 발언이 나왔던 애플의 주가가 3%의 급락으로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인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3%대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날 가장 빛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은 인투이트, 실적 결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유틸리티와 소재 섹터 내에서 일부 눈에 띄는 상승 종목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소매업체들의 경우에는 로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있는 포인트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들 이슈를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호재와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장중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EU 관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3% 가까이 하락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라클이 엔비디아 칩 4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한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낙폭이 많이 만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매된 칩들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을 통과하니 감세한 전기차 수수료 부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솔린 차량 소유주들은 연료세를 내므로써 도로 인프라에 기여를 하듯이 전기차 소유주들도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연간 250달러의 전기차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를 촉발할 수 있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는 부담이 되고요. 리비안과 루시드 동반 내림세 그렸습니다. 애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아이폰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를 전부 미국으로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이 미국은 인건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건데 지금 계속 이렇게 푸시를 넣는다는 것은 애플이 무언가 다른 카드를 꺼내주길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급락하면서 19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입니다. 이날 원자력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촉진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소식이 전일 장 마감 후에 들려왔죠. 이를 통해서 원자로 건설 인허가 절차가 단축될 예정이고요. 또 대부분 지금 미국이 수입에 의존 중인 우라늄의 국내 채굴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오클로가 23% 뛰어오르면서 48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19%의 급등, 그 밖에 대형주들로 분류되는 비스트라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역시 2%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업체 인투이트입니다. 이날 S&P 500 상승률 1위 종목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뛰어올랐습니다. EPS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을 뿐더러 25년도 매출 전망치 밴드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실적 발표 이후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주가 8.1% 뛰어오른 720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일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되겠죠. EU 50%, 아이폰 25%, 이 발언들을 내놓은 가운데 유럽 국가들 혹은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내놓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번 주 첫날인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 관계로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갑니다. 27일인 화요일은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정해지고요. 28일 수요일 FOMC 회의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전해지게 됩니다. 실적 발표 후 위로든 아래로든 7% 정도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옵션 시장에서는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있는 만큼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29일 목요일에는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지난번 속보치는 마이너스 0.3%로 나온 가운데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수인 PCE 개인 소비지출, 지난달에는 0%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0.1%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까지 확인해봤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관세 관련한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또다시 시장의 투심을 흔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트럼프의 관세 공포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는 한 주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밝히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좀 그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 차원일 뿐이다라는 언급으로 조금 진정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산이 아니라면 25% 관세 부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애플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에까지 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과연 어떤 대응들을 좀 내놓게 될지가 더욱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굴수비 총재, 금리 인하가 10개월 또는 16개월까지도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굴수비 총재는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로 많이 분류가 되던 총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를 또 한 번 뒤로 미루면서 7월 동결론 이제는 거의 대세가 된 분위기입니다. WTA 원유 선물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11만 달러 선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10만 7천 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데이터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들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2025년 6월 1일부터 이후에 50% 관세 부과를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현재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또 트루스 소셜 글을 통해서 밝힌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9일 안에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과연 합의할 수 있을까라고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의견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까요? 자, 그렇다면 베센트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을 좀 진정시켰는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50%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온 다음에 10년물, 2년물, 30년물까지 이제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달러 인덱스도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달러의 반응을 계속해서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도구의 일환일 뿐이다라는 이야기 해놨고요. 중국과도 현재 90일 유예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대면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또 몇 주 동안 다양한 국가들과 굉장히 큰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조금은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번 주에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대로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CPI라던가 물가 데이터의 반응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관세 영향이 발현되는 시기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등이 시작된 추세는 7월에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가장 긴 바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7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부터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7월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PCE 물가 데이터를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정책주들은 계속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전과 방위산업이 있을 텐데 골든돔에 대한 언급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자극하고 있고요. 원전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를 날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18개월 내 허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크게 4배까지 늘리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라이트 브릿지 같은 종목은 4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클로, 뉴스케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들도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방위산업은 ETF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형 방산주, AI, 첨단 방산테크 다 미국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그래프 안에 ETF 상품들입니다. 중소형주 단의 구성 종목들 그리고 드론이라던가 미래방산 종목들로 구성된 ETF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방산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ETF는 IDEF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ETF 상품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방산 개별 종목들의 좀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제한된 H20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인공지능 칩셋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르면 6월부터
해당 칩셋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 칩은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AI 프로세서 중 하나로 가격은 약 6,500달러에서 8,0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H20 모델의 가격인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 수준보다 크게 저렴합니다. 엔비디아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칩셋의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일찍이 13%가량의 매출이 중국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5억 달러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규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지난주에 젠슨왕 CEO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대만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AI 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젠슨왕 CEO이기도 한데 지금 성능의 경우에는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AI 프로세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H20보다는 스펙이 조금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제조 공정으로 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은 H20이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는 낮은 6,500에서 8,000달러 선의 가격이 형성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에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니 확실히 H20보다 더 단순한 구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SMC의 코스 패키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번 주도 실적 발표 내놓고 있죠. 현지 시간 28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면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나타낸 야후 파이낸스의 그래프인데요. 하루 전에 그리고 한 주 전에 한 달 전에 한 분기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을 각각 나눠서 실적 발표 전에 매수했던 경우만 산출한 평균 수익률입니다. 바에 높이는 평균 수익률 자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모두 수익권이기는 하죠. 하루 전에 매수를 했던 경우에는 2.3%, 한 주 전에는 3.9%, 한 달 전에는 2.3%로 오히려 한 주 전보다 조금 더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17.5%, 연간 기준으로는 11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노란색 원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엔비디아 수익 발표 전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S&P 500 내 대형 주식의 집중도가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종목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겠습니다만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만큼은 분명하게 목도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애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의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 혹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고 팀 쿡 애플 CEO에게 오래전에 알렸다며 그렇지 않다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 부과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며 삼성이나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미국에서 제조되고 또 생산까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도나 다른 어느 곳에서 생산되면 최소 25%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애플이 직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좀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팀 쿡이 지금 현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고 AI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으며 또 거기다가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은 오픈 AI와 IO의 지분 인수권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지배력도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팀 쿡이 가장 많이 우려스럽게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계속해서 느리다라는 점입니다. 애플은 늘 시장을 선도하는 입지에 서 있었는데 뭔가 기술력의 완성도를 추구하느라 또는 여러 가지 전략 면에서 뒤처져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니 아이브, 애플의 전반적인 모든 기기들의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챗 GPT의 아빠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빠들이 합심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 그리고 AI 시장의 석권에 나선다는 이야기인데 애플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도 엇갈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러한 포인트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 글로벌 비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